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충이차창의 동종오룡인데요. 차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차예요. 하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네, 충이차창은 동종오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차창 브랜드인데 차 만드는 곳인데요. 홍배 발효도 홍배 불에 얼마나 덮었는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홍배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L1부터 H3까지로 9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묘차 샘플러를 통해서 추인차창 차들을 이제 여러 종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섞어 마셔볼까 하고 둘 다 꺼냈어요. 이 오른쪽 이 좀 더 찻잎이 잘고 좀 더 색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색깔이 좀 더 짙거든요. 이쪽은 좀 더 카키색 같은, 얘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에요. 이쪽이 M3, 이쪽이 L2. 그러니까 홍배도가 얘가 더 낮고 얘가 더 높죠. 두 개가 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섞어 마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셔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 편안한 조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관이나 개완 하나와, 개완이 사실 제일 편하고요. 하나와 서양식 데미타세, 에스프레소 잔 같은 것들, 아니면 동양식이어도 조금 약간 큰 잔, 이런 것들을 함께 매치하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찻자리가 가벼워지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전 차를 잘 섞어 마십니다. 애매하게 남았을 때, 혹은 이 차가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닐 때, 마시다 보면 약간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어울릴 만한 것을 첨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살짝 넣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나름대로 차를 마신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아직까지 첫 차만 실패 이런 것은 잘 없었어요. 어떻게 잘 섞어서 마시는 편입니다. 이것도 원래 받침으로 쓰려고 가져왔는데 찻잎 접시를 또 꺼내기가 싫어서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아, 개치. 잠시만요. 개치. 개치를 깜빡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뚜껑. 바닥이 아닌.
굳이 윤차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가볍게 한번 하지요. 차 양을 가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자사오를 꽉 채웠을 때, 이 자사오가 제가 아주 오래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꽉 채웠을 때 얼마 정도의 양이 따라지는지, 잔에 얼마를 채우는지 확인하려고요. 사실 자사호에 맞게, 호의 크기에 맞게 물을 붓고 찻잎을 넣고 차를 우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뭐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5인용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아까 꽉 채우면 넘쳤을 것 같고, 지금도 좀 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두 차를 섞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빨리 좀 빼서 맛을 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진하게 우리던지 해야겠어요. 제가 충이차창 충이차창이라는 차창을 설명하면서 동정오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차창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중고로 차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구입을 했어요. 최근이라고 말하기에는 몇 달 전에.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차에 관한 책들도 생각보다 훨씬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최근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레시피북처럼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소개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온 데가 있고요. 실용서에 가까운 책들도 있고, 어떤 차의 철학 혹은 차와 이야기, 차의 정신, 차와 예절, 정말 다양한 어떤 차와 그림도 있네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처음에 차를 드시기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식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서 쪽이 제일 좋고, 어느 정도 차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만나기에 좋은 책은 어떤 차와 이야기 혹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레시피북 같은 게 더 매력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정오룡을 마실 거라서 동정오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만 골랐어요. 살짝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차를 소개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168가지 차 수첩이에요. 커피부터 허브차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나누기 시작하면 차는 168가지가 아니고 5조 어깨 이렇게 하기에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정오룡, 동딩우룡. 얘를 보면 영문식 표기를 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왜냐면 동양 차들을 영문식 표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딩우롱.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귀엽죠? 아시는 분이, SNS 친구가 만들어준 책갈피예요. 도자기 책갈피. 이 동딩우동.
동종우롱으로 나와 있는데 대만의 대표 우롱 동딩산, 그러니까 동정산. 여기에서 보면 청차 중에서도 발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상큼하고 가벼운 치자나무 꽃과 같은 달콤한 청향이 생겨난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마 일본이라서 더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확실히 청향 청향의 우롱을 좋아하고요. 화사하고 가볍고 꽃향기가 나는 우롱차를 좋아하고 청차를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청향 우롱에 더 어떤 인기가 많겠죠. 어쩌면 책을 쓴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되게 지금 되게 의외거든요. 지금 저는 이 책은 처음 봤고 다른 책에도 이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 방금 오늘 뒤적이다가 봤는데요. 효능 효과 중에 꽃가루 알레르기나 안정 피로, 소화 촉진, 위장 정장, 이뇨는 뭐 차는 대부분 다 그렇고. 꽃가루 알레르기 효과가 있대요. 되게 의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배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었다고. 근데 발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발효도가 낮은 게 동종오룡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홍배와 발효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특히나 더 그랬으니까요. 이건 아주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텀블벅에서 봤던 나의 첫 번째 중국차라는 묘차에서 나온 책인데요. 동종오룡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여기도 뭐 비슷하네요. 대만 동정산. 여기서도 약간, 여기서는 푸젠성, 우이산, 여기는 한자식 표기죠. 복건성의 무이산, 무이암자 차나무에서 전래,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대만으로 와서 동종오룡이 동정선에서 자라는 차로 만든 것이 동종오룡이다. 아까 방금 이 책과 이 책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청향, 가볍고 화사한 상큼한 것이 동종오룡. 묵직한 맛이 많이 보인다 라고 써 있거든요. 보통 그게 아마 동종오룡에 대한 제가 근 몇 년 사이에 동종오룡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청향이나 가볍고 뭐 마시기 편한 뭐 이런 것에서 가볍고 이렇게 상큼한 어떤 계열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가라앉고 뭐 이런 느낌, 좀 더 안정적인 느낌, 막 뜨는 느낌이 아닌 이런 차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책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시기에 따라서 유행이나 어떤 만드는 사람 자체도, 만드는 분들 자체도 아마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겠죠. 유행이나 뭐 흐름에 따라서, 뭐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차는 이렇다, 저렇다 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맛있습니다. 더 진하게 마셔야 되겠어요. 여기도 동종우룡, 꽃가루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동종우룡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동종우룡이 동정선에서 나는 차에만 사용을 했는데 이 차가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 인근까지 사용한대요. 이게 그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말이 일본 책에서만 언급이 되는 거 보면 일본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었나 봐요. 동종오룡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되게 효과가 많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메틸화카테킨. 우롱 종류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대만차의 종류로 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동종오룡과 동방미인. 동방미인도 우롱이라서 우롱, 백호오룡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방미인은 별칭인 거고요. 근데 별칭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백호오룡보다 동방미인이라는 말을 더 사용을 하는데 대만 차 중 제일 유명한 차가 동종우롱과 동방미인인데 이 책도 나온 지 제법 되었나 봐요. 아니면 일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원래 동종우룡차도 발효도와 덕기의 차이에 따라 덕기, 홍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적게 발효하고 가볍게 덕어서 꽃 같은 향이 인상적인. 아까 일본 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데 일본에서는 주로 그런 청차, 그런 우롱이 유행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동방미인에 대해 아마 일본에서와 한국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들이 다 각 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 하나만 가지고 동방미인은 이렇구나, 동정오룡은 이렇구나 하고 단정하는 것은 꽤 위험해요. 아까 일본 저자들이 쓴 책을 보면 동정오룡은 가볍고 화사하고 이렇다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최근 제가 마신 것들, 그리고 또 최근 한 5년 사이에 대만 우롱들을 마신 것들을 보면 동정오룡이 가볍고 화사하고
뭐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마시는 충이차창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동종오룡들도 그렇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그 사람이 경험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아, 그리고 이 차는 세계의 명품차, 제인 피티그루는 뭐 거의 약간 뭐 차를 언급했을 때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상세히 내용, 이것도 중고로 구입을 한 거라서 상세히 내용을 아직 읽지 않고 이 부분만 찾아봤어요. 이건 산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산지와 거기에 차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눈에 탁 거슬려서 중국 백차 보이차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기에 뒤에 그럼 보이차는 안 나온 걸까? 이걸 그냥 보이차라고 한 걸까라고 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중국 흑차, 보이차. 근데 이게 생차와 숙차나 뭐 이런 걸로 나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형태로 나뉘었더라고요. 이 사실 이상한 구분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물음표를 좀 해놓아야겠어요. 이것만 보면 이 책만 보고 이건 차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라고 이 책을 보고 가서 난 뭐 보이차를 마시고 싶다면서 가가지고 여기를 본 결과 나에게는 이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걸 찾아서 차 가게에 가서 저 타차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저 전차 주세요. 저 단차 주세요. 그러면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차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차의 여러 종류, 뭐 산지에 따른 구분이라든지 뭐 발효에 따른 구분이라든지 악퇴라는 과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산지 중에 타이완하고 제일 위에 설명이 동딩의 원산지, 동종오룡의 원산지, 뭐 이렇게 그런 만큼 대만 차 하면 동종오룡 약간 공식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백호오룡이 나온 것은 좀 더 뒤거든요. 아, 이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책도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과거에는 일본이 타이완 차, 대만 차의 주요 소비국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로코와 미국에서도 다량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자면 대만 차를 주로 수출하는 곳은 일본이었어요. 그러면 청향 계열로 많이 만들었겠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근데 좀 더 다양한 지역에 차를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모두 각각의 기호가 다른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국가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종류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딩, 여기 나왔네요. 타이완의 가장 좋은 차로 평가받고 있다. 아, 살짝 발효된 포종차, 이것도 포종과는 죄다 법이나 이런 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어,
지금 여기 음용 방법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5분에서 7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동양식 우림은 찻잎을 많이 넣고 작은 다관에 짧게 우려서 자주 빼는 거예요. 근데 서양식 우림 체인 피트는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한 컵에 한 티스푼 1g 정도의 찻잎을 넣고, 보통 티스푼이 1g에서 1.5g 정도거든요. 1g의 차를 넣고 4, 5분, 7분 뭐 이렇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맛이겠어요. 영국에서 마시면 이렇게 마셔야 될 거야? 물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영국 물은 차가 잘 우러나는 물은 아닙니다. 아, 오, 이거 신기하다. 동정산, 대만은 따뜻한 나라잖아요. 1년에 5번 새싹이 난대요. 차나무에서. 엄청난데? 1년에 5번. 그리고 이모작 뭐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수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들어봤지만, 5번. 물론 또 끊고 또 끊고 이런 식의 수확이라서 좀 개념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 5번이라니. 어떻게 고만한 나라에서 전부가 차밭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대만 우롱들을 생산해내는가가 궁금했는데, 그 정도 5번이나 난다니 그럴 수 있겠네요. 책 어느 정도 아는가, 혹은 또 어디서 정보를 취하는가에 따라 정보가 아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차를 드시면, 제가 마시는 동종 우롱과는 아주 다른 맛의 동종 우롱을 드시게 되겠지요. 저는 한 4g 정도, 네, 4g에서 5g 정도의 찻잎을 130ml 정도 되는 다관에 넣고 자사고에 넣고 우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잔이 채 안 되는 물이니까 용량은 비슷할 것 같아요. 130, 한 잔이 채 안 되니까 보통 200ml가 한 잔 정도거든요. 물에 티스푼 한 티스푼이니까 이 찻잎은 이것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차를 넣고 끓여서, 95도 쓰니까 물 온도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5분에서 7분. 우리나라에서 차를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도 되는 차는 잘 없어요. 허브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브티는 길게 우리셔도 취향에 따라서 괜찮은데요. 우리나라의 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물이든 물론 특별한 게 뭔가 첨가되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물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물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7분씩 우려야 되는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로 만든 차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낮은 온도로 우리는 녹차도 7분씩 우리지는 않아요. 네 가지 책이, 동종우롱에 대한 책 부분이 나온 책들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르죠? 모두 다르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게 다르고,
또 재미난 것이 어떤 국가별로 혹은 또 책이 쓰여진 시기별로 또 다르다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실용서는 특히나 더더욱 한국인이 쓴 책이 가장 한국인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는 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우리나라 물로 우린 차, 우리나라 물로 우리는 방법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차를 마실 때 가장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좋겠지요. 그 점이 참 아주 많이 나와 있어도 모두 다 옳은 정보도 아니고 정형화되어 있거나 체계가 확 서서 공식화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차에 대한 정보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를 때고 지역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지역의 물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요. 이렇게까지 다를 줄이야. 그리고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서양에서 동양차에 대해서 정말 이해도가 아주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지금 없는 책 중에 그 책에 빌려드렸는데 그 책에는 아마 동종오룡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 정보일 텐데 미국 사람이 쓴 건데 그것도 되게 애매했거든요. 동양차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중국을 통해서 바로 얻었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을 통해서 거쳐간 경우들도 많고 정보들도 많고 일본은 보이차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차에 대해서는 특히 정보가 많이 일본 책에서 보이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지 않은 정보들도 되게 많고 맞지 않다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면도 있지 정도가 아닌 전혀 다른 정보인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차가 정확하게 무슨 책 한두 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싶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마시느냐 정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공부하기 싫은 자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초조해집니다. 점심을 무얼 먹을까? 아, 밥하기 싫어. 이런 마음. 그래도 첫자리를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해야겠어요. 이것까지만 마시죠. 근데 이 차는 더 우러날 것이므로 더 우려 마셔도 되고 진하게 우려서 얼음 좀 휘휘 저어서 좀 시원하게 마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 책에서는 특히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쓰여 있었잖아요. 서양 제인 피트그루가 쓴 책이라든지 묘차에서 발간된 책이라든지 또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무슨 동종오룡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있지 않아요. 소화 촉진, 무슨 알레르기에 좋고 이런 것들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
그런 효과나 효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그 식품이 어떤 일정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의 섭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를 보시려면 너무 많이 드셔야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입에 맞는 차, 마음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차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마신 차는 충이차창의 동종 오룡 중에서 L2와 M3 섞어도 좋네요. 오늘 마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